이제 뭐 여야 모두 수해 복구를 빨리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제 수해가 왜 발생했느냐, 이 원인을 놓고는 지금 해석이 조금씩 다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자원 관리가 적절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정부 여당에선 얘기하는 것 같고, 야당은 앞서 보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저희가 너무 단순화해서 좀 써놓긴 했지만 문정부 탓이냐 윤정부 탓이냐 뭐 이렇게까지도 단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먼저 드릴까요, 김병욱 의원? 네. 작년에 사실 저희 제 지역구인 그 포항에서 그 태풍 흰남노로 정말 역대급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시우량이 최고 그 150mm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89 드신 그 어르신들께서도 그 과거 동해안 지역에는 역대로 매년 보면 태풍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 평생 그 어르신들이 태풍 피해를 많이 겪었지만 작년 흰남노처럼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그런 일은 처음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경북 예천이나 그 뭐 충청도 지역에 이번에 내린 그 국지성 호우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어르신들도 생전에 이런 비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시우량이 엄청 많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리는 비의 양이 아니라 단시간 1시간에 내리는 비의 양이 집중되는 양이 엄청 많아진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던 그런 태풍이나 그 집중호우와 양상이 좀 달라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맞게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그리고 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그 물 관리를 새롭게 해야 되고, 이런 그 방제 시설과 기준을 대폭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선제적으로 했었어요. 그게 4대강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주요 강에다가 하천을 준설하고 그리고 이제 제방을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4대강 정비 사업을 한 그 주변 지역에는 홍수나 가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충남 지역에 큰 가뭄이 이제 발생해서 오히려 그 금강에 있는 백제보에 있는 물을 끌어들어가 충남 보령의 댐으로 연결했죠. 도시관로 사업을 해서 충남 지역에 그 물을 공급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물그릇을 키워가지고 그 갈수기와 홍수기를 같이 대비하는 이런 사업들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다른 주요 하천과 지류 지천에 대한 사업을 연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게 지금 매우 지금 뼈아프게 저희도 생각하고요. 이걸 그전 정부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고 그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지금 반드시 해야 할 때다. 지금 이 실기하면은 더 큰 피해가 매년 반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 싶습니다.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김한규 의원 시간을 또 조금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 얘기하면 김한규 의원 또 그 전에 이제 청와대 계셨기 때문에 또 하실 얘기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반박을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뭐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 책임인 것 같은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전에도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내 책임인 것 같고 비가 많이 안 와도 내 책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거시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일단 궁평 지하차도의 경우에 신고가 됐을 때 신속하게 조치했으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이분들이 조금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자기의 문제라고 했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게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막지 못했던 충청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지금 흥덕구청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 행태를 보면서 과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맞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왔다 갔다 하면은 좋은데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주재를 하면서 이제 수해 복구 피해 보전에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네, 좀 목소리가 좀 커지는 그런 부분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폐지를 해서 수해 복구 재정에 투입한다.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씩 갈리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김한규 의원 먼저 드리고 김병욱 의원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수해 복구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 보조금을 전용하겠다라는 건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을 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지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 이상 지금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뭐 이권 카르텔 이런 정치적인 언사를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뭐 보조금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예산에 다 반영돼 있는 것들을 대통령이 갑자기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 제도상 실제 피해하고 보조금이 실제 피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더 확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권 카르텔이라고 계속 본인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 이거는 또 더 이상 지금 뭐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될 텐데 대통령이 스스로가 지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혜를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구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나라 돈이 쓰여야 할 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예. 대통령의 좀 울분이다 생각하고요. 예. 그 정부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무너진 하천이나 이 제방을 복구하는데 국가의 재원을 늘리겠다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올해 그 보조금을 전용한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돈을 전용할 수도 없고 예. 또 지금 당장은 긴급 복구와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만 예. 지급이 되지 예. 기본적인 전체적인 뭐 하천이나 산 이런 무너진 산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는 사업들은 예. 내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포항에서 이런 일을 먼저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침수된 가정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200만 원 갖고 장판하고 도배도 못해요. TV 가전은커녕 장판 도배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그 자연 재난에 대한 피해 보상 규모가 범위 기준이 너무 인색합니다. 예. 그 상향해야 하고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아직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하천에 뚝이 다 무너졌는데 그거 지금 제대로 아직 그 개선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속도가 매우 더디고 예. 또 보면은 사업하는 방식도 좀 비효율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정도 충분하지 않고 예. 그런 면에서 재정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규모도 늘리겠다.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런 예. 의지를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올해 당장 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를 받은 가구당 200만 원. 그런데 그것도 지자체가 지급하는 예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100만 원까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올해 당장 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얘기하는 거고 내년 얘기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할 거고 저희는 그 전에 당장 올해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되고 저희는 이거는 여야 뭐 지금 정쟁할 때가 아니고 당장 쓸 돈을 마련하는 데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브레인 두 분 모셨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토론이 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잠깐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제 기준도 예. 올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 그것도 해안에서 바닷가 지역에도 보면 파도가 과거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높은 파도가 자주 예. 이렇게 불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포항에 동해안에서 가장 그 한반도에서 동쪽에서 가장 긴 형산강이 있거든요. 예. 형산강 같은 경우에 뭐 제 기억에는 그 준설한 걸 본 적이 없는데 하류 지역에 그 모래톱이 무릎까지 온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준설을 안 해가지고 작년 태풍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은 범람할 뻔한 위험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산강을 포함해서 그 대규모 하천 이런 예. 거를 대대적으로 준설하고
그 제방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예. 지방 정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줘야 되는데 우선 그걸 여야가 진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예. 그런 피해 보상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그 예. 피해 가정에 대한 그리고 또 이런 하천이나 그 저수지 댐을 보강하기 위한 그 예산 규모를 늘리는 걸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야 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지역구가 포항이고 이제 제주시잖아요. 비가 이번에 많이 온 지역입니다. 그 지역구에 피해 없도록 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행히 제주의 피해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 적은데요.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피해가 컸잖아요. 근데 사실 가을이 와야 이제 태풍이 어느 정도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뭐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화요일 날 저희가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